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왜 더 긴 주행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는 현재 지금 거의 미국 기준으로 300마일 좀 넘는, 그러니까 310마일이니까 거의 한 500km를 갈 수 있네요. 풀로 충전됐을 때. 그러니까 롱 레인지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500km까지나 가는데, 아니 왜 더 긴 마일이 필요할까요? 요즘 제가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역시 그 레인지 엔자이티,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여전히 충전이 잘 되지 않고요. 집밥으로는요. 표시된 주행거리가 여러가지 이제 여기 있지만, 표시된 주행거리가 날씨가 춥다든지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거리를 못 갑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충전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같이 슈퍼차저를 많이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전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를 가야 되는 어떤 쿠션 거리, 그런 것도 고려하고 여러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500km? 그러니까 300마일 갖고도 사실 충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아이디어한 조건에서는 이게 충분한데, 전혀 지금 제 라이프 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충전소를 더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충전소로 참고로 여담으로 살짝 더해드리면, 유럽에서 이 IoT라는 회사가 지금 충전소를 깔고 있는데요. 보면은 폭스바겐이나 BMW, 다임러, 심지어 뭐 포드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 현대도 여기랑 손을 잡고 350kW짜리 충전소를 뭐 한다고 해서 조금씩 이제 고속 충전을 깔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회사가, 제가 이걸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회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충전소를 이렇게 깔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자동차 회사가 이런 한 뭐 충전 회사, 미국도 이 아이오니티 말고 테슬라 말고 충전소를 깔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복합체가 되게 되면 아직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큰 이득이 나지 않는 시장인데, 각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결국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서 지금 현재 이런 충전소들에서 이제 전기를 공짜로 충전하진 않죠. 그리고 돈을 받는데,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3배 이상 비싸답니다. 평균적으로는 최소 2배 이상 비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 가뜩이나 안 그래도 테슬라가 이걸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환경 역시도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차를 만든다 할지언정 이렇게 싸게 충전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제가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니라 레벨2 차저인 차지포인트나 EV고라든지 다른 데를 가보면 가격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속도는 월등히 느리면서 이게 킬로와트당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유럽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테슬라에 비해서 이런 충전소가 별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테슬라에 여기서 손해나면은 어쨌든 차를 더 많이 파는데 이게 시너지가 된다든지 다른 쪽에서 이익을 만회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충전소 까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현대기아차도 많이 깔려고 하지만 정부 주도, 각 나라들도 약간 정부에 기대는 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그런 좀 친오일적인 정책이라든지, 여러 나라들마다 혹은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부품이 줄어들고 공장의 노동자를 많이 해고해야 된다는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한 회사가 이렇게 하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충전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너무 테슬라를, 제가 너무 테슬라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결국 유럽에서조차도 테슬라만한 전기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충전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더 긴 레인지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사실 큰 배터리일수록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사실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왜 테슬라만 이렇게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당연히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감소하죠. 그래서 당연히 더 긴 주행거리를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갖는 차가 맞긴 한데요. 이 보시면
그 열화 구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살짝, 그러니까 꽉 채우지도 않고 중간 정도에서 10% 20% 쓰게 되면 이게 거의 만 사이클, 이건 데이터 보시면 거의 만 사이클에 육박하는데 9,000이 넘어가는데도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배터리를 장착해 놓고 실제 하루에 주행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게 쓰면은 적정 구간만 쓰면 거의 열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 평생을요, 거의. 물론 다른 게 다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겨울에 진짜 요즘 하도 자꾸 식겁하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게 너무 요즘 레인지 엔자이티, 주행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아서 그런데요. 참고로 미국에서의 어떤 성인 평균 주행거리는 한 13,000마일 정도 됩니다. 이게 킬로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2만 좀 안 되겠죠? 2만 킬로가 좀 안 될 텐데, 이 보시면 이 정도면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1,000마일씩 뛰니까 한 달에 1,600km 뛰는 거니까 지금 배터리가 주행거리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평균이고요. 동네마다 다르고 이건 진짜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왜냐면 벌써 저는 4개월 만에 지금 10,000마일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쓰다가는 저는 올해 아마 최소 30,000마일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년에 5만 킬로를, 제가 그렇다고 무슨 운수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도.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에서 일단 성별로 봤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보시죠. 20대에서 이 50대 구간 보면은 거의 2만 마일 가까이 뜁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킬로까지 뛴다는 거죠. 평균적으로요. 반면에 여자는 10,000마일 뜁니다. 그러니까 16,000km대죠. 그러니까 일단 성별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다르고요. 남자가 훨씬 더 많고, 나이대도 요 나이대, 어릴 때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었을 때, 한창 일할 때 구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히 어떤 운수업 하신 분들은 훨씬 더 길게 뛰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평균이 이 정도 주행거리다 보니까, 겨울에 출퇴근만 하지만 가끔 이렇게 뉴욕시티를 간다. 이제 어떻게 됐든 나갈 일이 생기게 되고, 300마일 갖고도 이게 이제쯤 한 4개월쯤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지 참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터리 구간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고전에 이제 리프라든지 닛산에 초기 프리우스나 이런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가졌던 친구들이 그 구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금방 이제 열화되고, 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큰 배터리가 오버히트라든지,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추워진다든지, 아무래도 에너지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잘 분배해서 더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큰 배터리가 오래 쓸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승전 정말 주행거리가 긴 차만 제가 볼 때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일단 주행거리가 짱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만큼 주행거리가 긴 차를 내놓는 회사들이 발표만 하고 있고 아직 대량 생산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예, 역시 이 차지 다이나믹, 다 결국 차지 다이나믹, 그러니까 충전 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인데요.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충전 가격이라든지 뭐 충전소가 아직 그렇게 정말 차고 넘치게 많은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 베이스, 홈은 지금 집밥을 제가 주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게 충전소가 고장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충전이 제한되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요즘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지 다이나믹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혹시 급한 일이 생기셨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아이가 상황 가리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혹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배터리가 매우 그러니까 낮은 상태고 주변에 슈퍼차저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휘발유차 타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휘발유차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는 계속 세컨카. 그러니까 최소 400마일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통 휘발유를 태워서 가는 이제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럼 기름 넣어서 가는 차들이 미국에서 최소 400마일 이상을 띱니다. 제가 지금 벤츠 E클래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탱크 크기가 20갤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로 환산하면은 1리터가 3.785리터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20갤론이 넘으니까 거의 8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갤런당 못해도 20마일, 30마일은 가니까요. 하이웨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못해도 25마일이면 500마일에 그러니까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여유롭게 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진 차 중 진짜 주행거리가 너무 커서 정말 그런 면에서 전기차를 가져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점이 저렇게 부각되더라고요. 거기에 기준을 맞췄을 때 최소 400마일은 돼야지 좀 그러니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항상 일정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죠. 이게 정전 사태라든지 생각보다 정전도 많이 납니다. 미국에는 이게 오래된 주택가들을 물론 리모델링해서 계속 쓰지만 아무래도 일찌감치 미국은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전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한국은 주행거리도 나라가 작으니까 계신 분들이 주행거리도 짧고 그리고 이런 일이 크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겪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 겪으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날이 추워도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슨 히터가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둔감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 계시면 이런 면들은 겨울은 정말 이게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되면 차가 충전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뭐 태풍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당연히 그럼 그 지역이 정전될 확률이 높고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보다도 어떤 파워 그리드, 그러니까 어떤 전기의 어떤 그런 쓰는 편의성이 훨씬 올라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DOE에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전기차를 요즘 거의 최소 400마일 이상, 그러니까 recommended 추천으로는 한 500마일, 그러니까 800km, 700km대를 지금 계속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연구가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게 이 사이버 트럭의 트라이모터 올휠 드라이브인데요. 이 보시면 스펙상 전 이게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듀얼 모터랑 싱글 모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외형에 끌려서 뭔가 이게 익저릭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사람의 시선을 끄는 차지 않습니까? 모형이. 그러다 보니까 싱글이나 특히 듀얼에도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이 사람은 가격에 많이 휘둘리니까요. 듀얼 모터에 많이 이제 주문이 몰린 것 같은데 사실 트럭을 타면서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을까요? 초반이야. 저 모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라면 이 트럭은 일에 쓰이고 아주 힘든 상황에 더 일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이렇게 놓이게 될 텐데 트라이 모터는 지금 스펙상 500마일이 넘는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이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으로 영업을 뜨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싱글하고 듀얼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트라이 모터를 사셔야 됩니다. 이거 뭐 성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레인지가 500마일이 되면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이버 트럭이 정말 기대가 되는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추후 이 프로덕션 라인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500마일이라는 것이 정말 키포인트라는 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